아이소서멀 컴프레션. 익스펜전도 포함한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P를 V분의 NKBT라고 쓰고요. 그리고 여기서 T가 상수죠. 그러면 P는 NKBT라는 상수에다가 V분의 1, 뭐 보일의 법칙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V 다이어그램 그릴 때 이게 왼쪽을 V 파이널 F라고 쓰고 오른쪽을 V 이니셜이라고 쓴 게 압축을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곡선을 따라갑니다. 굵게 그릴까요? 이 곡선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를 등온 곡선이라 부르고요. 등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저 곡선이란 뜻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아이소썸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기체에다가 해준 일을 계산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VI에서 VF까지 PDV를 해주면 되는데 이때 NKBT가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V분의 1을 V로 적분하면 됩니다. 요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지만 T가 상수기 때문에 얘가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T가 만약에 상수가 아니면 T가 V에다 변한다 그러면 넣고 적분을 꼼짝없이 저 집어 넣어놓고 적분해야겠죠. 이게 T가 상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보면 마이너스 NKBT에 저 X분의 1 적분하면 사실 그거를 자연 로그의 정의로 쓰기도 하는데 저 VDV 적분은 부정적분은 자연 로그 LN이라고 쓰는 자연 로그고요. 윗끝 아래끝 쓰면 이렇게 되죠. VF에서 VI를 뺀 이거죠. 그러면 NKBT의 로그의 VF 빼기 로그의 VI가 됩니다. 근데 로그의 성질을 아는 분들은 로그 어떤 값을 빼면 그걸 뭘로 쓸 수 있냐면 로그의 분자 나누기 분모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음수 부호를 잘 처리해주면 NKBT의 로그의 VI 나누기 VF 분자 분모가 바뀝니다. 저 로그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패를 따져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썼던 거 컴프레션의 경우에는 VF가 VI보다 작잖아요. 줄어들었으니까. 그 말은 저 1이 NKBT의 로그의 어떤 값인데 요 값이 VI 나누기 VF니까 요게 로그 내부에 들어간 게 1보다 큽니다. 로그 성질은 로그의 어떤 값은 로그의 정의를 다 떠올려 보시면 이거 저 자연 로그 이거니까 밑을 2라고 부르는 내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양을 몇 승 해야 저게 되냐인 거죠. 1보다 큰 게 되려면 몇 승 하냐고 했을 때 그게 양수승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부피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일을 해야 된다. 그거에 일치하고요. 반대로 만약에 익스펜전이라면 지금 저 그림과는 반대로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W는 이때는 NKBT의 로그의 어떤 값인데 이 어떤 값이
분모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거 1보다 작습니다. 로그의 1보다 작은 값을 로그의 1보다 작은 값을 로그를 취하면 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수승을 해야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압축시키면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되고 팽창했으면 우리한테 기체가 오히려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음의 일을 해주는 거다라는 걸 일치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무조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저게 마이너스 W죠. 그래서 이거는 NKBT의 로그에 이번에는 VF 나누기 VI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요거 때문에 압축됐을 때는 열은 0보다 크지만 일은 0보다 크지만 열은 0보다 작고요. 이 경우엔 팽창했을 때는 일은 0보다 작지만 열은 0보다 큽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이제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가 줄어들었다는 건 우리가 눌러서 압축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압축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면 압축시키면 뭔가 온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안 늘어났습니다. 압축을 시켰는데도 온도가 안 늘어나게 하려면 뭔가 식히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팽창을 했습니다. 팽창을 하면은 에너지를 잃었으니까 뭔가 온도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내려간다고 하죠. 그 말은 뭔가 가열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게 등온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고 두 번째 컨스트레인트에 해당되는 아디아베틱 컴프레션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컴프레션이라 할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열 압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얼핏 보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 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요게 고정되어 있는 걸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P를 고정한 걸 얘기하고 V를 고정하면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P를 고정하거나 V를 고정하는 건 너무 쉬운 과정이에요. 저게 정확히 요 문제에서 P를 고정하면 이거고 V를 고정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쉬운 과정입니다.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보면은 지금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그냥 정확히 말하면 직사각형 넓이의 음수를 취한 게 이제 1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라서 되게 쉬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연력학적인 과정을 거칠 때 압력을 정확하게 고정하거나 부피를 정확하게 고정하는 이런 거는 나중에 따로 그 등접 과정, 등압 과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서 조금 애매하다고 했지만 이게 단열 과정.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월요일에 시간 얘기하면서 이게 단열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열이 빠져나갈 시간을 안 주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는 사실 1장 마지막에 비평형 과정에서 좀 얘기하긴 할 텐데 지금 요 조건이 어떤 걸 주는지를 보면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건드릴 건 이거죠. 그러니까 연력학 1법칙에서 Q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Q가 0이니까 그냥 이겁니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게 2분의 F의 NKB의 델타 T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 만약에 우리가 기체에다가 2를 해주면 그럼 저 델타 U가 플러스 9가 돼야 되니까 델타 T가 0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기체에다가 2를 해주면 기체 온도가 높아집니다. 열의 출입이 없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나중에 실제로 좀 계산을 하면 이제 저게 정확히 어떤 함수꼴인지가 나오는데 PV 다이그램에서 우리가 등온 곡선을 배웠죠. 아이소썸이라고 불렀던 거. 그래서 우리가 요런 등온 곡선이 하나 있고요. TF라는 온도에 해당되는. 그리고 TI라는 온도에 해당되는 등온 곡선이 따로 있을 겁니다. 등온 곡선이 이거긴 한데 비례상수는 이게 고정돼 있다고 했지만 이게 높은 온도에서 고정돼인지 낮은 온도에서 고정돼인지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다르죠. 그럼 단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거치게 될지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기체에다가 일을 해준다는 거 어쨌든 부피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압축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지금 저걸 잘 보시면은 부피가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면서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면 여기 이 온도에 있다가 우리가 압축을 시켜서 부피가 줄어들었을 때 온도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꼴은 아직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다른 등온 곡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걸 보시면 얘가 만약에 이 단열 압축이 따르는 어떤 함수꼴이 있다면 y는 x분의 1에 비례하는 것보다는 더 급격하게 이렇게 기울기가 좀 크게 움직일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저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어쨌든 이걸 좀 정성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 하면 뭘 연결하는데 온도가 낮은 등온 곡선이랑 온도가 더 상대적으로 높은 등온 곡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 기울기가 뭔가 직선이 아닌데 기울기 얘기하니까 애매하긴 한데 좀 여러분이 어떤 감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그러면 저게 실제로 이렇게 기울기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내부 에너지가 2분의 F, F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입니다. NKB에 T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아까는 그래서 이거를 델타 U로 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미분량으로 굉장히 작은 저 에너지 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델타라고 아까 썼던 거를 그냥 NKB에 DT라고 쓰면 되겠죠. 델타 대신에 굉장히 작게 극한으로 만드는 저걸 생각하니까 저렇게 됩니다. 요게 정확히 그러니까 델타 U가 W가 돼야 되니까 DU도 DW라는 굉장히 작은 어떤 일이 돼야 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자세히는 얘기 안 할 텐데 이거는 원래는 D라고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W는 U랑은 달리 스테이트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거라서 이거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일단 편의상 그냥 굉장히 조그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온도가 변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요게 DW가 되죠. 근데 DW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저 일이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원래는 이건데, 저거의 미소 분량이라고 얘기하는, 저거의 미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P, 음소부 신경 써야지. 마이너스 PdV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DT랑 DV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지금 요 식이랑 요 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저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2분의 F NKB의 DT는 마이너스 PdV인데, 지금 온도가 변하더라도 어쨌든 온도가 변하더라도 이 공식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P가 V분의 NKBT가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거를 마이너스에 V분의 NKBTd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좋은 게, 요것만 남기면 좋은 게, 저 식을 잘 보시면 지금 다른 거 다 상수고요. 온도랑 부피에 대한 식만 남아 있습니다. T랑 V만 남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우리가 압력을 소거해 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요거 할 때 열이 개입이 전혀 안 되고요. 단열이라 가능한 겁니다. 단열이 아니면 여기 Q가 들어가서 이렇게 함부로 못 써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보면은 지금 편리하게도 NKB 다 날아갔고요. 뭐만 남냐? F DT 나누기, 여기 지금 온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를 좌변의 분모로 다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V분의 dV가 남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보통은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해서 2분의 F는 어차피 상수니까 나가고, 남은 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분이 I에서 F로 갔죠.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을 저렇게 정적분에 윗끝 아랫끝을 잘 맞춰주면은 뒤에 상수가 굳이 안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건 이거보다 좀 더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써줘.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양변의 지수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TITF의 2분의 F 승이 되고요. 이거는 로그의 분자 분모를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저 위에 있는 저게 같다는 건 결국에는 저 두 개가 그냥 같다는 얘기고, 사실은 근데 이거 지수함수 위에다가 자연 로그 씌우면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냥 이겁니다. 내부 저 값이에요. 그냥. 이거의 2분의 F승은 이게 VI 나누기 VF가 됩니다. 저거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넘기면 VF 곱하기 TF의 2분의 F는
vi 곱하기 ti의 2분의 f승이 됩니다. 지금 왼쪽은 그 단열 과정의 끝쪽에 있는 부피랑 단열 과정의 끝에 있는 그 온도의 2분의 f승이고, 오른쪽은 단열 과정의 시작 부분의 부피랑 시작 부분의 온도의 2분의 f승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단열 과정이기만 하면 어떤 게 보존이 되냐면 v 곱하기 t의 2분의 f승이 언제나 상수로 보존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단열 과정을 거치면 무조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V랑 T의 관계를 유추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 같은 거 계산하고 하려면은 저 T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이게 상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V 곱하기 온도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공식에 따라서 PV는 NKBT니까 T는 PV 나누기 NKB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NKB의 PV의 2분의 F승이 상수인 거고요. 여기서 어차피 지금 NKB 이런 것들은 다 어차피 상수기 때문에 저걸 다시 뭐 2분의 F승해서 넘기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이게 어디에 이제 비례하게 되냐면 저게 P의 압력의 2분의 F승 곱하기 V의 1 더하기 2분의 F승, 이거에 비례하는데 저게 어차피 상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를 어떻게 묶어줄 수 있냐면 P 곱하기 V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될 텐데, 저게 저 V 자리에 2분의 F 곱하면 1 더하기 저게 돼요. 이거 헷갈릴까봐 이거 다시 쓰면은 이게 2분의 2 더하기 F승이죠. 그래서 2분의 F를 밖으로 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곱하면 이거 없어져서 이게 다시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어차피 다 상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P 곱하기 V에 F분의 2 더하기 F, 이게 지금 근데 F가 먼저 헷갈릴까 봐 저게 3 아니면 5 아니면 7이었던 그거죠. 저 숫자입니다. 단원자 이상 기체면은 3이고 2원자면 5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7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보시면 3이면 3분의 5죠. 5면은 5분의 7일 거고 7이면 7분의 9일 거고. 그런데 얘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F분의 2분의 F 이런 거 들고 다니기가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감마라고 씁니다. 하나의 상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율이라는 뜻으로 아디아베틱 익스포넌트라고 부르고, 이게 한국어로는 단열비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막 그 1학년 때 연력학 때 뭐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외웠을 수가 있는데 저거 여러 군데서 다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남은 게 뭐냐, P 곱하기 V의 감마가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지금 여러 개 나왔는데 일단 이게 상수라는 게 나왔고요. 2분의 F는 별로 안 복잡하니까 그냥 썼고, 또 하나 나온 게
요게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유도하는 게 저희 교과서에서 1.35 문제에 해당됩니다. 제가 유도를 다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남은 거는 이제 P랑 V 관계, V랑 T 관계를 했으니까 P랑 T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여기서 그 T 자리에 P랑 V를 넣어서 이걸 유도했는데 반대로 V 자리에 P랑 T를 넣어서 유도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 P랑 T의 관계식도 이렇게 하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다음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요게 상수라는 거기서 V 자리에 KBT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요게 어디에 비례하냐면 T의 1 더하기 이거에다가 P의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죠. P는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상수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게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T랑 P의 관계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예. 요게 상수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해도 상수가 될 거고요. 이것도 상수죠. 그러니까 상수니까 저 프로세스 동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미분에 해당되는 요런 미분에 해당되는 게 0이 돼야 됩니다. 상수기 때문에. 이거는 로그 성질에 따라서 1 더하기 2분의 f의 로그 t 빼기 로그 p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전체에다가 이제 d라고 해서 미분을 가해주면 지금 저기서 남은 게 d의 로그 x라는 거는 이게 이거를 미분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쓰는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dy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어차피 나눠질 거니까. 그래서 d 로그 t라는 거는 d 로그 t의 dt랑 똑같은데 요게 t분의 1이기 때문에 t분의 dt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은 1 더하기 t분의 dt 빼기 p분의 dp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이거 순서 바꿔주고 f를 잘 처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 것도 1.40의 A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포넨셜 애트모스피어 문제의 다음 버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데 P랑 P의 관계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게 상수라는 것도 T랑 P의 관계인데 이걸 조금 더 전개를 하면은 이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T랑 P가 변할 때 이런 관계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아까 얘가 낮은 온도의 등온 곡선과 높은 온도의 등온 곡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뭔가 급격하게 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게 여기서 보시면 단열 과정에서 이걸 따라야 되니까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는 V의 감마승분의 1입니다. 또는 저 감마라는 게 2 더하기 F 나누기 F였죠. 그래서 저 F가 3, 5, 7 이런 거니까 저게 양수기 때문에 저게 뭐 양수 아니라도 성립하긴 하겠지만 이게 언제나 1보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F가 3이면 3분의 5승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소썸이라고 부르는 등온곡선이 관계가 요게 P가 V분의 1에 비례하는 거였는데 단열 과정을 따라서 가는 이 단열 곡선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그래서 단열 곡선을 따라서 가는 이거를 아디아벳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소썸처럼. 그래서 이게 단열 곡선인데 단열 곡선은 기울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열 곡선은 기울기가 요렇게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아디아벳.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P가 V의 감마승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5승 정도라고 생각하면 저게 더 빠르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쓰면 좀 더 와닿는데 이게 V의 마이너스 1승이고 이거는 V의 마이너스 감마승이니까 당연히 감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저게 1보다 무조건 크다고 밑에 얘기를 했었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게 단열곡선이랑 등운곡선을 같이 여기 그려놓으면 당연히 단열곡선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게 됩니다.